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의 항복 요구를 거부하고 최후의 항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심이 바닥났다면서 이란 타격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확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위치한 캠프 KC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스트라이커 여단 임무교대식이 열렸습니다. 임무를 시작하는 미 육군 4사단 스트라이커 여단은 한국에 도착한 것은 파병이 아닌 집으로의 귀환이라며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육군 5보병사단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에서 중공군과 싸우다 장렬히 사나한 호국영웅의 유해는 2019년부터 3년여에 걸쳐 발굴됐습니다. 추모 행사에 이어 해당 지역의 유해 발굴을 책임졌던 이상철 예비역 육군 중장을 만나 당시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의 긴장 상태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공격 여부는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동참에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백악관 워룸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과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공격 명령이 하달되지 않은 만큼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정도의 군사적 역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상황은 계속 변한다며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란과의 핵 협상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I have ideas as to what to do, but I haven't made a final.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things change with war. It can go from one extreme to the. 한편 이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불가역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무조건 항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을 철수시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발령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고 있는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의 임무 교대식이 열렸습니다. 새롭게 임무를 시작하는 스트라이커 여단장은 파병이 아닌 집으로 복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조국과 같이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미 육군 4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일명 레이더 여단이 부대기를 들어올리며 한국에서의 임무 시작을 알립니다. 한미동맹의 최선봉에서 임무를 수행해온 7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일명 고스트 여단은 부대기를 접으며 미국으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미국 워싱턴주로 복귀하는 고스트 여단은 9개월간 한반도에 배치돼 프리덤 쉴드,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Division is honored and proud to have served in such an outstanding team, standing side by side with our Republic of Korea Army allies in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rrive in silence, second to none, 갑시다. 임무를 시작하는 기계와 보병 중심의 전투부대인 레이더 여단은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his arrival at Camp Casey is not a deployment. It's a return to their lineage, a return home. And as we return to the peninsula, we're prepared to train and ready to fight tonight. First to fight tonight, 갑시다. 한편 최근 일부 미국 언론은 주한미군 감축설을 제기하며 그 대상 부대로 스트라이커 여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설 등 환경 변화 얘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오늘 임무교대식을 통해 보여준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굳건한 한미동맹 그 자체였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51 보병사단이 수원 지역 내 국가 중요 시설을 방어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선 민관 군경이 힘을 합쳐 최단 시간에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국가 중요 시설에 연기가 치솟자 소방과 경찰이 긴급 출동합니다. 이어 우리 군 수색부대가 투입되며 적 특수작전 부대에 맞선 훈련이 시작됩니다. 국가 중요 시설은 적이 불시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관 군경의 신속한 상황 대응이 중요합니다. 육군 51 보병사단 비봉예단이 경찰 특공대, 소방과 함께 통합 방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시설 외곽 폭발에서 시작해 화재 진압, 시민 구조, 내부 진압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식별했고 소방의 드론과 공군의 군견이 함께 투입돼 입체적인 수색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수색작전을 통해 부대는 빠른 시간 안에 추적에 성공하며 적을 경멸하고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국가 중요시설 훈련들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되게 좋았고, 한편 무더운 환경에 작전이 진행되는 만큼 온열 키트를 준비해 상병이 온열 질환을 예방했습니다. 부대는 지역 내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발전시켜 지역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첨단 기술과 창의적 전력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육군 교육사령부가 미래 지상 전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방위산업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하팅! 화려한 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행사 열기가 고조됩니다. 참가자들은 최신 무기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 곳곳을 둘러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대전광역시 한국마이스연구원과 함께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 발전 대전을 열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미래 육군 전력 발전과 방위산업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방산업 발전 대전의 성과가 국방 전력 소유로 창출되는 융합의 장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80여 개 기관이 참여한 방위산업 전시회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가해 첨단 무기 체계와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드론, 대드론 전투체계 특별전과 기업들의 신기술 설명회 등도 함께 열려 산학연군의 실질적인 협업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인 미래 지상전력 기획 심포지엄에서는 육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전력 소요와 기술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육군의 싱크탱크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서 본 행사장에서 논의됐던 어떤 육군의 미래 전투 발전 소요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토의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미래 지상전력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층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래 전장을 대비한 전투력 강화와 방위산업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6.25 전쟁 중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호국 영웅들이 국립묘지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후배 전우들이 마지막 길에 함께해 국가를 위한 영웅들의 희생에 최고의 예를 다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영웅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유가족은 먼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난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육군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한 6.25 전쟁 전사자 발굴리회 합동 안장식의 현장. 이날 모신 7명의 호국 영웅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후방 각지에 잠들어 있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바탕으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셨던 선배님들의 용기와 투혼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호국 영웅에 대한 영결식과 영연 봉송, 봉안을 진행하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를 다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대전 현충원에서는
고창준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 주관으로 3명의 호국 영웅에 대한 안장식이 진행됐으며 앞서 16일에는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고 박용수 일병에 대한 안장식이 진행됐습니다. 11명의 호국 영웅은 가족들과 후배 전우들이 보는 앞에서 명예로운 영면에 들었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 국가를 위한 희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는 6.25 전쟁의 주요 격전지였습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계기로 유해 발굴을 추진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화살머리 고지에서 산화했던 우리 영웅들의 호국 정신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살머리 고지가 한눈에 보이는 전방 소초. 엄숙한 분위기 속에 헌화와 분향이 이어지고 조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육군 5 보병사단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 영웅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70여 년 전 중공군과 수차례에 걸친 공방전을 전개하였던 화살머리 고지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 영웅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과의 전투가 치열했던 곳입니다. 1952년 10월 프랑스군이 중공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1953년 6월 휴전 직전 우리 군은 혈전 끝에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유해 발굴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43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신원이 확인된 9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추모식에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가 발굴된 고 남궁선 2등 중사와 고 정영진 하사의 유가족이 함께 자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기 이제 아버님이 유해 발굴되셔가지고 귀한 행사를 이제 했었는데 그 첫 번째로 발굴한 그 장병이 같이 왔었어요. 그 19년도에. 그런데 그 감명이 엄청 깊었죠. 6.25 참전 유공자는 물론 우리 군 장병들도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6.25 전쟁 격전이었던 화살머리 고지를 수호하고 있음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며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본받아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70여 년 전 영웅들이 보여준 호국 정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잊게 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앞서 보도드렸듯이 DMZ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은 2019년 5사단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5사단장으로 부임해 DMZ 유해 발굴에 첫 삽을 떴던 이상철 예비역 육군 중장을 만나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3817219.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배열된 숫자인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자인 이상철 예비역 육군 중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국방뉴스는 이제 지휘관 생활하면서 매일 점심시간에 보면서 육해공군 각군의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고향에 온 기분이고 제가 군생활 34년 동안 하면서 체득했던 많은 경험과 이런 노하우들을 아라토시 후배생들 지도를 하고 있고 안보 강연도 하고 하면서 3817219도 그 연장선에 있는 작업입니다. 5사단장을 수행을 하면서 DMZ 유해발굴 TF장을 겸직하면서 30개월 동안 유해발굴 작전을 시행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나 이 번영이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었다는 것들을 유해발굴 작전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께도 이런 사실들을 알려드려서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부분이 바로 책 제목입니다. 유해발굴 작전 같은 직접적인 제목 대신 알 수 없는 숫자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로 한 겁니다. 3817219인데 저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국군 유해 전사자를 처음으로 모셔낸 좌표 위치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직도 수많은 지역에도 우리 전사자들이 비무장지대에 누워 계신다. 이걸 잊지 말자.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도 알리고 싶어서 요 381719라는 책 제목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책 속에는 DMZ에서의 유해 발굴 기록뿐만 아니라 그가 현장에서 느꼈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정을 담았습니다. 나는 DMZ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배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런 번영들이 정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었다는 것들을 저는 그 유해 발굴 작전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좌표로부터 시작된 기록. 381719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이 땅의 평화를 만든 이들을 조국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숫자로 새긴 예의입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개의 핵폭탄보다 강력하다는 땅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졌던 시기는 1970년대 초반입니다.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남북이 조국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2년 뒤인 1974년에 북한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뭐 뒤통수도 치고 그런 건가? 한 귀순자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폭로를 했는데요. 북한이 땅굴을 파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 맞네. 남한을 빨리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하에다가 은밀한 침투로를 저속히 구축하라는 교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순자의 말을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북한에서 땅굴 작업 측량 기사로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믿을만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국군은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탐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74년 11월에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던 25사단 병사들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뭘 본 거예요? 이날은 영하 6도나 되는 추운 날씨였는데요. 땅 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땅굴이었습니다. 그거 봐. 아. 지표면에서 불과 45cm 아래에 있었습니다. 국군은 땅굴 속을 천천히 들여다보다가 땅 위로 올라오던 수증기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뭐였어요? 북한군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 물을 끓였는데요. 그 수증기가 올라온 거예요. 와, 그럼 아침까지 북한군이 땅굴 속에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국군이 수색 작업을 벌이던 그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을 발견하고는 곡괭이며 궤도차 같은 땅굴용 장비를 다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국군을 향해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총탄이요? 북한군이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3분 동안 무려 300발이 넘게 마구 쏴댔습니다. 어떡해. 국군도 곧바로 대응을 했는데요. 이 교전은 1시간 15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아, 진짜 길게 했다. 안타깝게도 이 교전에서 국군 5명이 부상을 당했고 3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땅굴은 가로 세로가 1m 정도 됐거든요. 사람이 몸을 숙이고 움직여야 할 정도의 공간이었지만 남쪽으로 1200m까지 뚫려 있었어요. 1200m요? 네. 아, 그거 좀 너무 위협적인 것 같은데. 국군이 전투 실험을 했는데요. 이 땅굴을 통해서 1시간 만에 무려 1200명이 넘는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침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와, 땅굴이 진짜 무서운 거네요. 상당히 위협적이죠. 땅굴 안에는 전기시설부터 휴식 공간, 빠르게 남침할 수 있도록 레일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경기도 연천의 1땅굴을 시작으로 철원에서 2땅굴, 판문점에서 3땅굴,
마지막으로 양구에서 4땅굴이 발견됐죠. 이 지도에서 땅굴의 위치를 봐주세요. 어떠신가요? 한 군데 집중된 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까지 전 전선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거를 만약에 국군이 땅굴을 찾지 못했다면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네요. 진짜 위치까지 다 계획을 해서 땅굴을 팠구나. 맞아요.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은 모두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한은 무려 3,121건의 침투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아니 3,000건이 넘게 했다고요? 3,000번이 넘어요? 그리고 그 수천 번 모두가 이렇게 계획적이고 의도된 도발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군은 단 1%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뭔가 땅굴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은 얘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들으니까 조금 공포스럽기도 하고. 북한 진짜 별론 것 같아요. 막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막 땅굴 파고 진짜 치밀하고 징글징글하고. 또 반면에 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그렇게 땅굴을 다 찾아주시고 또 계속 국가를 지키려고 해주시고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9라운드에서 국군 체육부대 남자 축구팀이 대전 하나시티즌과 0대0으로 비기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국군 체육부대 남자 축구팀은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상대측 라인 끝까지 올라가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공격 찬스를 잡지 못한 채 전반을 마쳤고 후반 시작과 함께 선수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주도권을 가져온 국군 체육부대 남자 축구팀은 공격적으로 상대 진영에 침투했으나 대전의 높은 수비벽에 막히면서 경기는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신병들이 전역자들의 공백을 문제없이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승점 1점도 챙겨 3위에 올라서면서 상위권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025년 전반기 합참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은 최근 북한 위협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과 첨단 군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이 12차 인도태평양 해양리더 화상회의에 참가해 국제해양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티븐 퀼러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이 주관한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해양안보 달성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20개국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인비터스 게임재단이 현지 시간 17일 스위스 로잔에서 2029년 유치 후보 도시 6곳을 공식 발표했는데 그중 대전광역시가 포함됐다고 국가보훈부가 전했습니다. 인비터스 게임재단은 대전광역시를 보훈의 상징적 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최종 개최 도시는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6월 19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해무가 가득하며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내륙은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강릉에서는 최저기온 26도로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되었습니다. 밤더위에 이어 낮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곳곳에서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20mm가 예상되며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뇌우와 돌풍을 동반하여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뇌우와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되며 100에서 15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대구 23도, 계룡 원주 2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평택 25도, 대구 28도로 장맛비에 의해 기온 상승은 제한적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발생하는 소나기와 구름으로 인해 내륙 지역으로 지상 및 항공작전에 일부 영향을 받겠으며 해상작전은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장맛비의 영향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소나기가 예상되며 남부지방은 다음 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오니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